안녕하세요. 조선업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4기 하지민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많이 궁금해했던 내용이에요. 과연 수성목차는 어떨까? 나랑 뭐가 다를까?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쓰면 몇 점 받을 것이다. 우리 보통 스터디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와서야 사람들이 이제 인력공단에서 답안지 요청을 하고 많이 복기를 하고 직접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과거에는 거의 이런 경우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사실 뭐 일주일,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쓴 목차 기억 안 나잖아요. 하루 만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다들 상상 속에 있는 자신의 목차, 자기가 쓰고 싶었던 목차, 이제 그 시험 보면 그날 막 예시답안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저렇게 쓴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걸 내 목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잘 봤다 그래요. 근데 사실 가서 열람을 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어떠셨어요? 열람하셨을 때? 저도 이제 복귀하려고 이제 집에서 다시 3개월 만에 책을 펴서 이제 좀 네. 목차를 짜보고 들어가 보니 제법 다르더라고요. 그때 네. 3개월 전에 제가 네. 아니더라고요. 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만족스럽지 않았나. 잘 썼다라고 네.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제 만족.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 인력공단에서 답안지 열람을 하고 복귀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복귀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썼길래 과연 점수가 이렇게 높은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고 또 저희한테 일단 제 개인 메시지도 그렇고 이제 평가사진 메시지도 그렇고 자기 답안 막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이렇게 1번 물음 같은 경우에는 소물음이 이렇게 3개로 나오게 되는데 3개로 나오게 되는데 점수는 3개를 다 합쳐서 이제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보면은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이 쟁점이었고,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처분주의가 쟁점이었고요. 물음 3번은 이제 보증서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예시답안을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달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오전에 봤는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음 1번인데 사업인정하고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 써주시고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쓰시고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도 썼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오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아무래도 내용을 쓰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 고시의 법적 성질이라기보다는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요거는 성질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거죠. 오답이라고 이 목차에 썼다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복귀하다가 네. 이거 오답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옆에 오답이라고 네. 써봤어요. 네. 사업인정 고시 법적 성질은 몰랐고요. 그때 들어갔을 네. 당시에. 근데 이제 사업인정과 균형을 맞추려면 한 2개는 써야 될 것 네. 같아서 그냥 네. 짜내서 그냥 쓴 거라 네.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원치 점수가 높아서 이미 다른 점수 다 이제 덮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 확인했었잖아요. 저희 교재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만 끝에 형광펜이 안 있었는데, 칠해져 그것만 있더라고요. 형광펜이 안 네. 쳐져 있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출제한 교수님들이 이런 허점을 알고 이런 걸 내는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게 법적 성질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 목차 흐름을 보시면 깔끔해요. 개념에서 성질로 그냥 다이렉트로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요 포인트의 목차가 자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요 3가지를 엄청난 양으로 늘려서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파트만 잘 쓰고 나머지 파트는 기본 형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이 1-1번 자체가 좀 점수가 높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음 2번인데요. 물음 2번은 이제 원처분주의가 이제 쟁점인데요. 소물음 2번인데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심판하고 이제 원래 그러니까 수용재결하고 이의재결하고 무엇이 소외 대상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의 신청으로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다라는 거를 가볍게 설명해 주시고 취소소송의 대상적 비교에서 원처분주의 논의를 많이 써주셨어요. 일반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써주신 건데 이게 주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 저희 예시 답안을 봐도 설문 2번에서 원처분주의, 재교주의 의의하고 내용을 다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수험생들이 원처분주의를 썼지만 요게 빠졌어요. 이 보상법. 이 보상법상 조문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피고적 격에서도 이제 지토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지고 원처분주의의 그냥 기본 행정법적인 쟁점만 많이 쓰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심판, 이 이의제결의 법적 성질로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라는 거 요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개념이 빠짐없이 되게 꼼꼼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점수를 받으신 것 같고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보증소입니다. 보증소의 형태와 내용, 특수성, 뭐 확인급부 소송하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제 심리 범위에는 뭐 자녀지 수용이라든지 기타 이제 보상 대상 여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가볍게 설명이 돼서 이건 그대로 외우신 거잖아요. 그대로 외웠던 그대로 거지, 외웠고 네. 여기서 그때 목차가 유사한데 제 점수가 높다고 했던 분이 계신데 네. 저는 여기 확인급부 소송에도 이제 형성소송설이었나? 형성은, 그 학설 두 개 다 쓰고 그런데 뭐 일반적 판례가 뭐 확인급부 소송이라고 했다라고 쓰고 심리 범위에도 그걸 다 써요. 뭐 보상금 뭐 이렇게 증감까지 이거를 책에 있는 그 기본서를 제가 목차 앞머리 따서 외우는 방법인데 그거를 다 쓰고 그래서 법원 감정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상이 결정된다까지 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쓰는 편이라 가지고 거기서 좀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조항도 가로하고 이렇게 좀 다 좀 꼼꼼하게 좀 쓰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나 싶기도 하고 그걸 꼭 가로해 가지고 해야지 나는 알아요 이렇게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합니다. 깔끔하고요. 물어보는 것만 정확하게 언지를 했어요. 물어보지 않는 거 불필요한 거를 좀 많이 뺐고 저희가 이제 수업 때에는 이제 일반론적인 거 다 쓰고 나서 어떻게든 통합 목차를 써서 보여줘라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축약을 하면서 간결하게 물어보는 거 위주로 이제 잘 목차도 적절하게 섞어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도 좀 어려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어려웠냐면 답안 구성이 조금 어려웠는데 약간 이제 물어보는 스타일이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의 이제 위법성 결정에 관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위법성 판단하는 게 어려웠고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승계였기 때문에 하자승계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쟁점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의 신청의 이제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가 이제 위법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개별 공시가의 산정 절차에서 위법성 판단해서 개별 공시가의 산정 절차를 잡아주는 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요걸 이제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복귀한 답안을 봤을 때 자 보시면 이제 쟁점을 정리해서 이제 필수적 절차인지를 보겠다. 이런 내용 가볍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의의 취지 근거에 빠짐없이 또 잘 쓰셨고요. 법적 성질도 이런 학설 판례 다 쓰셨고, 이제 필수적 절차인지 판례 다 쓰셨고, 여기까지는 크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이 심판 가능성도 이제 심판법 개념 다 쓰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심판, 소송, 우리 개별법이건 심판이건 소송법이건 뭐 구분 없이 쟁점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잘 쓰셨네요. 다 쓰셨네요. 저는 법전이 사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심판법에서 제가 필요한 거 5조, 2조 정의 그리고 뭐 소송법도 필요한 거는 좀 제가 법전에 만들어서 쓰는 편인데 여기는 이제 또 취소 심판이 또 재밌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써야지 나는 좀 더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심판법상 기본 개념 다 쓰시고 요거를 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받은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가의 위법성 결정의 이제 위법성인데 요거 목차 구성하기가 되게 수험생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간단해요. 결정 절차 설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수업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간결하게 지금 이렇게 딱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안의 해결 같은 데에서 이제 위법성의 정도까지도 또 이제 가볍게 논할 수 있게 네. 또 짧게 검토를 잘 해주셨고요. 여기서 그 결정 절차는 부공법 10조에 나와 있는 거를 그 비표 검청심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좀 네. 그걸 빵빵하게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 절차를 내가 다 아는데 위법성 판단 기준의 판례가 그 기본서 도성합 평가서에 네,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거를 또 그대로 썼더라고요. 네. 제가 그거 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절차가 이런데 판례가 요러니까 위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 그거 안 그래도 썼던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건 이제 제가 단 예시 목차인데 이거랑 이거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쓰셨구나. 이게 맞구나. 이대로 잘 쓰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하자승계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네. 하자승계는 대동소이한데 아마 여기 판례에서 판례를 서술하실 때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셨어요. 뭐 이게 행정법 철거명령과 계고까지 쓰신 거잖아요. 건축법상 네. 철거명령과 행정대집법상 계고는 뭐 안 된다. 네, 뭐 네. 표공 개공 이게 좀 이게 빵빵하게 또 약간 그러면 전체적으로 판례는 한 몇 줄 정도 쓰신 것 같으세요? 그 판례 보통 한 목차에 한 4줄 이상을 쓰지 말자지만 네. 판례는 최대한 아는 거는 최대한 스피드 빨리 쓰는 5줄까지 쓰고 뭐 아는 게 좀 많이 나오면 한 6줄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어서 쓴다기보다 아는 것만. 네. 근데 모르는 거를 굳이 장황하게 쓰지는 네.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무조건 아는 거는 좀 빵빵하게 쓰고 이게 두 개를 우겨 넣어야 되니까 또 한없이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우겨 넣어가지고 좀 그래도 한 5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판례가 두 개를 합쳐서 한 5줄 정도? 1 가로하고 한 4줄. 두 개를 합치면 한 이 정도. 한 8줄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해서 그러니까 8줄은 한 목차당 4줄, 한 목차당 4줄. 네. 이름만 쓰고 뭐 가볍게 써도 네 그렇죠. 줄은 그렇긴 나오니까 하죠. 네. 판례가 그런 분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 점수가 가장 높았죠. 네. 비율로 쳤을 때 비율로. 49점이니까 24.5 24.5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80% 정도. 80, 30점이니까 83, 82%. 네. 네.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간결하게 쓰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개별적인 유효성 검토와 이제 하자승계 판례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게 이게 아마 고득점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3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또 많이 어려웠어요.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3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희 징계를 했는데 이제 소송을 걸었고 집행정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물어봤고 만약에 기각됐을 때 이제 행정청의 조치를 물어봤는데 이 처분청의 조치를 물어보는 것이 사실 우리 수험계에서는 잘 대비가 되는 문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취해야 되는 조치를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이런 목차를? 보통 예를 들면 징계 파트 가면은 징계 공고까지 알아야 완벽한 건데 그럼 징계가 나왔으니까 나 징계 공고를 쓰고 싶잖아요. 근데 네. 다행히 효력을 네. 조치를 물었으니까 그거 쓰면 되겠네. 뭐 그런.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보통 중요한 포인트에서 앞에 거는 우리가 100% 알잖아요. 네. 근데 뒤에 것까지 가져가면은 좀 내가 고득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 보통 보면은. 그럼 앞에 것만 쓰면은 좀 중간 점수, 그럼 뒤에 네. 것까지 공고를 내가 쓰고 싶은데 네. 때마침 또 물어봐 주니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우겨서 쓴 거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고밖에 네. 모르니까 공고의 법적 성질도 밑에 썼던 것 같아요. 이거 저 스터디에 나왔던 네, 거니까. 네. 예.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협회 공고도. 목차를 늘려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이게 16점 득점을 하셨어요. 이게 16점 득점이기 때문에 80%잖아요. 80%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지금 집행정지 의의까지 다 잘 쓰시고 내용까지 뭐 절차 요건 이제 내용까지 잘 쓰셨고 사안의 해결에서 기본적인 내용도 다 잘 쓰셨고 기각시 징계 효력도 잘 쓰셨고 여기 효력 이 3번에서 보면 이제 그 기각됐으니까 징계되고 업무 정지되고 한데 이제 거기서 나는 네. 더해서 가중적 제재 처분의 기준이 된다 하면서 그 조항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29조.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우겨 넣었어요. 요거를 두 개로 목차를 제가 뺐는지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두 가지를 다 썼던 것 같아요. 업무 정지도 되고 가중적 제재 처분의 기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조항도 무조건 쓰고. 그 분량은 몇 페이지 정도? 이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체의 분량만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전체 분량
3번 문제. 그거를 페이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16점을 득점을 했다는 20점 중에서 16점을 득점했다는 건 거의 점수 다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분량이 3쪽을 썼느냐 4쪽을 썼느냐 이제 요것도 한몫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19페이지 정도를 쓰셨잖아요. 네. 그럼 아마 3번도 분량이 조금 최소 4페이지 이상은 쓰지 않았을까. 4페이지 정도는 최소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렇게 쓰지 않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설명하기가 좀 목차 개수를 놓고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분량도 거의 4페이지 정도 되는 것처럼 이제 좀 느껴집니다. 보이는 건. 근데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물어보는 걸 충실하게 깔끔한 답안입니다. 자, 이제 올해 브레타 아닌 브레타죠. 4번 문제입니다. 네. 이거 보셨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넘어가자. 다시 네. 1번으로. 4번 보고 1번으로 이제 일단 쓰고 올게 이렇게 하고 이제 넘겨놨던 문제였어요. 이게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우리가 사무소 개설을 약술하시오라는 문제를 풀어본 수험생이 없어요. 시중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보통 이제 법조문 많이 읽어보세요라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6점을 이제 득점을 하셨어요. 이제 60%인데 70%, 80%까지 점수를 주는데 60%를 득점했다는 건 채점하는 분하고 출제자가 그래도 뭔가 내가 원했던 게 한두 개 빠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좀 유추를 해본다면 아마 사무소 개설 신고라든지 아니면 분량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도 지금 목차만 놓고 봤을 때는 2페이지가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한 어느 정도 쓰셨던 것 같으세요? 2페이지 이하였지 않을까 이 목차로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분량이 조금 부족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개별 조문의 내용들이 다 써져 있죠.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신고의 법적 성질을 많이 썼어요. 다른 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뭐 이중 소속 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어떤 기본 개념 같은 거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논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무소 신고의 법적 성질만 많이 쓰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법적 성질 쓰신 분들이 1.5점에서 2.5점 사이 받으셨고 이렇게 조문을 설명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한 3에서 4점 정도 받으셨는데 이 조문의 내용이 부실하면 3에서 4점이고요. 이렇게 기본 목차로 나누어서 기본 내용을 다 분설했을 때 보통 5점에서 7.4 정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6점에서 7점 받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기본 목차 잘 쓰셨는데 물어봤을 때 답안지가 다 2페이지나 2페이지 넘게 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분량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분량이 조금만 더 있고 1번에서 고시 법적 성질 조금만 더 정확하게 썼어도 한 80점까지는 또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80점이면 아마 저희 역대 최고 점수였을 텐데요. 그 명목상으로도. 네. 그래도 뭐 75점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좀 뭐 이렇게 뭐 양념이 좀 묻었나요? 답안지에? 목차에? 아니요. 제가 전혀 없죠? 95%까지는 정확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징계 효력 파트에서 내가 두 개로 분설했는지까지 기억이 좀 안 나더라고요. 네. 그 정도랑 그 정도 밖에는 그렇죠. 최대한 외워서 나오려고 어제 보고 노력했는데. 바로 쓴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냥 정확하게 내가 진짜 쓴 답안지의 목차를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거에 맞게 정말 잘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이런 식으로 정말 물어보는 대로 간결하게 쓰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답안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험생분들한테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오늘 복귀 답안 잘 살펴봤고요. 또 우리 평가사님한테 또 이제 감사의 말을 많은 수험생분들이 할 거예요. 네. 또 제가 대표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복귀 답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